어머니, 저 사람이 누구죠? 화려한 결혼식장, 갑자기 입구로 들어서는 한 남자.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됩니다. 키 185cm의 당당한 체격, 정장을 입고 있지만 범상치 않은 카리스마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신부 가족을 무시하며 거만하게 굴던 재벌회장이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크리스털 잔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조용한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설마. 김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 남자가 웨딩홀을 가로질러 천천히 걸어오며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김 회장님, 정말 오랜만이군요. 그 순간 자산 500억 원의 건설회사 회장인 김대석이 수백 명의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신비한 남자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집에서 편안하게 보시는 분은 집,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보시는 분은 지하철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매일 찾아뵐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준호 씨, 55세입니다. 지금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평범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달 받는 월급은 42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짜리 32평 아파트에서 아내, 딸과 함께 소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평범한 중년 남성이에요. 키 175cm에 체중 78kg, 약간 배가 나온 전형적인 아저씨 체형이죠. 회사에서도 조용하고 성실한 직원으로 통해요. 하지만 박준호 씨에게는 직장 동료들이나 심지어 가족들도 정확히 모르는 특별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25년 전부터 20년간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임대에서 대령으로 복무했다는 사실이에요. 707 특임대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일반인들은 그 존재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테러 특수부대입니다. 청와대 경호, 해외 인질 구출 작전, 북한 특수부대 침투 저지 등 최고 기밀 작전만을 수행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20년간 복무하며 수많은 극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박준호 씨는 45세에 전역을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총을 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 싶어요. 저녁 당시 박준호 씨가 상관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결혼해서 얻은 딸 박소영 양이 이제 28세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신랑은 중경건설회사 땡땡건설 대표이사의 아들인 김민준 씨, 30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신랑 측 가족, 특히 신랑의 아버지인 김대석 회장이었습니다. 김대석 회장 58세, 자산 500억 원 규모의 땡땡건설을 운영하는 업계 유명인사였어요. 서울 강남구 청담동 100평 펜트하우스에 살고 벤츠 마이바흐와 롤스로이스를 번갈아 타는 전형적인 재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극심한 출신 성분주의자였거든요. 첫 번째 만남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6개월 전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에서 있었던 첫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아, 그래서 댁은 뭐 하시는 분이시죠? 김 회장이 박준호 씨를 처음 만났을 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이미 무시하는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중소기업에서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씨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군요. 연봉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김 회장이 대놓고
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럭저럭 생활할 정도는 됩니다. 하, 그렇겠네요. 우리 민준이가 참 순수해서 말이에요.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을 텐데. 김 회장이 아들을 보며 한 말이었지만 사실상 박준호 씨를 향한 직격탄이었어요. 바로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였거든요. 박준호 씨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년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였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꾹 참았어요. 자제분이 좋은 분이라 저희도 기쁩니다. 그런데 결혼 비용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요즘 결혼식이 만만치 않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시죠? 우리야 뭐 상관없으니까. 김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준호 씨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정말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요? 댓글로 솔직한 심정을 알려주세요.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김 회장의 무시는 더욱 심해졌어요. 결혼식 하객 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쪽은 정재계 인사들, 대기업 임원들까지 해서 35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친인척과 동료들 포함해서 80명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80명? 아, 그렇군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인맥이 좀 부족하시나 보네요. 김 회장이 비꼬는 듯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 순간 박준호 씨의 아내 이순희 씨가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게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웨딩홀 예약 과정이었어요. 웨딩홀은 저희가 예약해놨습니다. 땡땡 호텔 크리스탈 볼룸으로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비용은? 아, 비용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처리했어요. 어차피 신부 측에서는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대신 하객 배치나 식수는 저희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김 회장이 일방적으로 통보했어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했지만 사실상 박준호 씨 가족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였어요. 예물은 저희가 준비한 걸로 하겠습니다. 티파니 다이아몬드 세트로 5천만 원어치 준비했어요. 신부 측에서는 뭐 부담스러우시면 적당히 하셔도 돼요. 김 회장의 말에 박준호 씨 부부는 말을 잃었어요. 5천만 원이면 박준호 씨 연봉보다 많은 돈이었거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날 밤 박준호 씨는 아내와 함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소영이를 제대로 못 보내주는 것 같아서. 아니야 여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자. 소영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와 자괴감이 들끓고 있었어요.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11일 일요일 서울 잠실 땡땡 호텔 크리스탈 볼룸이었어요. 박준호 씨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딸의 결혼식이니까요. 아빠 오늘 정말 떨려요. 신부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소영이가 박준호 씨에게 말했어요. 괜찮다 소영아, 아빠가 있잖아. 박준호 씨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20년간 나라를 지켜온 강철 같은 손이었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아버지의 손이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한다. 우리 딸. 감동적인 부녀의 시간이었지만 곧 현실이 그들을 덮쳤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갑자기 김 회장의 비서가 신부 대기실로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부 아버지께서 앉으실 자리에 변경사항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주례석 바로 앞 VIP석 말인데요. 갑자기 중요한 손님이 오셔서 자리를 양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손님이요? 네, 국회의원님들과 대기업 회장님들이 오신다고 해서요. 죄송하지만 뒤쪽 자리로 이동해 주시겠어요? 박준호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딸 결혼식에서 뒷자리로 밀려나라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참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아, 박 씨,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국회의원님들과 재벌 총수들이 오신다고 해서 말이야. 자리가 좀 부족해서요. 김 회장의 말투에는 미안함보다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오늘 정말 화려한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결혼식은 흔치 않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알려주세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웨딩홀은 정말 화려했어요. 5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그 중에는 정말로 국회의원, 대기업 임원들도 많이 보였어요. 김 회장은 그런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 아들 민준이의 결혼식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어요. 특히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김땡땡 국회의원님, 이땡땡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객들에게 VIP들을 일일이 소개하는 김 회장. 하지만 신부 측 가족 소개는 대충 넘어갔어요. 그리고 신부 아버지는 뭐 평범한 직장인이시고요. 신부 쪽은 조촐하게 오셨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박준호 씨의 아내는 화장실로 피해서 몰래 눈물을 흘렸고 박준호 씨 자신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식이 진행되면서 김 회장의 무시는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신랑 측 축사를 김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신부 측 축사는 신부 아버지께서 간단히 해주세요. 똑같은 축사인데도 대우가 천지 차이였어요. 박준호 씨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 아버지 박준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당당하게 말했어요. 오늘 제 딸 소영이가 좋은 분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비록 변변치 못한 아버지지만 소영이를 사랑으로 키워왔습니다. 진심이 담긴 축사였어요. 하지만 하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박준호 씨가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입구가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 185cm의 장신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왠지 범상치 않은 아우라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회장이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웃고 있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건 설마. 김 회장이 중얼거렸죠. 그리고 그 남자가 천천히 박준호 씨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준호야. 남자가 박준호 씨를 부르자 박준호 씨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네, 대장님? 박준호 씨가 일어나서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웨딩홀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과연 그 남자의 정체는 뭘까요? 댓글로 추측해보세요. 그 남자는 바로 장민석 준장이었습니다. 현재 707특임대 작전사령관이자 25년 전부터 박준호 씨의 직속상관이었던 인물이에요. 결혼 축하한다. 소영이가 이렇게 예뻐졌구나. 하하. 대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기를 쓰고 키운 부하의 딸 결혼식인데 안 올 수가 있나?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하객들이 점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 회장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 회장은 알고 있었거든요. 25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을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25년 전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25년 전 김 회장은 지금처럼 건설업계의 거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중견 건설회사의 상무였죠. 그런데 그때 김 회장이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바로 정부의 극비 군사시설 건설 공사였습니다. 문제는 김 회장이 그 공사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재비를 빼돌리고 부실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바로 707 특임대의 비밀 훈련장이었던 거예요. 당시 대위였던 박준호 씨는 그 부실 공사 때문에 훈련 중 사고가 날 뻔한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그게 바로 장민석 대령, 지금의 준장이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김대석이라는 이름 기억나나? 장 준장이 조용히 물었어요. 김대석? 아, 그 25년 전. 박준호 씨가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김 회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장 준장이 천천히 김 회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김 회장님, 정말 오랜만이군요. 김 회장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박준호 씨가 바로 25년 전 자신의 부정을 발견했던 그 707 특임대 대위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김 회장님, 25년 전 일 기억하시죠? 장 준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707 특임대 비밀 훈련장 건설에서 부정을 저질렀던 일 말이에요. 자재비 횡령, 부실 공사. 그 때문에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시나요?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 회장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당시 이분이 장 준장이 박준호 씨를 가리켰습니다. 박준호 대위가 그 부정을 발견하고 보고해줘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김 회장님은 어떻게 하셨죠? 뒷돈을 써서 무마시키고 오히려 박 대위를 음해하려고 했잖아요. 김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박 대위의 딸 결혼식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군요. 장 준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국가를 위해 25년간 목숨을 바쳤던 분을 이렇게 무시하시는 게 맞나요? 그 순간이었어요. 김 회장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남겨주세요. 하지만 박준호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일어나세요, 김 회장님. 박준호 씨가 김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결혼식입니다. 이런 일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요. 박준호 씨의 말에 김 회장은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 생각했습니다. 김 회장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박 대령님, 아니, 제가 제대로 부르겠습니다. 박 대령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장 준장이 모든 하객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신부아버지이신 박준호 대령을 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 준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분은 25년간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특임대에서 복무하신 진짜 영웅입니다. 청와대를 지키고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을 구하고 테러를 막아낸 분이에요.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공로는 국가기밀이라 아무도 모르죠. 이분은 25년간 조용히 나라를 지키고 전역 후에도 묵묵히 딸을 키우며 평범한 아버지로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김 회장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박준호 대령, 저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장 준장이 박준호 씨와 악수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진짜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김 회장이 박준호 씨에게 약속했어요. 그날 결혼식은 정말 아름답게 끝났습니다. 김 회장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서 박준호 씨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했거든요.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 자리에서
김 회장이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김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그동안 돈과 지위로만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어요. 박준호 대령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치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말이에요.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25년간 나라를 지키신 분, 목숨을 걸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앞으로는 박 대령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모시겠습니다. 박준호 씨가 일어났어요. 김 회장님,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시죠.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미래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령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장준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는 박준호 대령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분들을 더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돈과 지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 모두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동적인 마무리였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정말로 두 가족은 화목해졌어요. 김 회장은 박준호 씨를 정말 아버지처럼 모셨어요. 매주 안부를 묻고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심지어 박준호 씨 회사에 큰 프로젝트도 맡겼어요. 장인어른 회사에 10억짜리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이건 제 진심입니다. 박준호 씨의 회사는 덕분에 매출이 크게 늘었고 박준호 씨도 승진했어요. 하지만 박준호 씨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김 회장님 덕분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영이와 민준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빠, 저는 아빠가 군인이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소영이가 박준호 씨에게 말했어요. 어떤 부분이? 아빠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김 회장님이 무릎 꿇고 사과할 때 아빠가 용서해 주신 모습도 정말 멋있었어요. 아빠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 알아요. 그런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품격에 있다는 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박준호 씨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인 거죠. 그리고 김 회장처럼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것도 큰 용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박준호 씨처럼 상대방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복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딸의 행복을 위해 용서를 선택한 거죠. 이런 게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주변에 박준호 씨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 말이에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사실은 베트남 전쟁 영웅일 수도 있고 경비원 삼촌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을 수도 있고 청소하시는 할머니가 6.25 전쟁 때 간호사로 활약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더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댓글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들었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이 뭉클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다음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올까요? 혹시 듣고 싶은 실화가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해 주세요. 복수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감동 실화를 원하시는 분들, 가족 갈등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 모두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만들어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한 과거를 가진 분을 만난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숨은 영웅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분들도 어쩌면 여러분이 모르는 대단한 이야기를 가지고 계실지 몰라요. 그러니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현재 상황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존중하고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진정한 가치는 돈이나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두 행복하세요.